부모님에게 효도하다가 아예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불주 일반이라 효도 안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 제의의 운 얘기 제의 편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기 입지야의 경이조라고 그 설 때 경건하게 몸을 굽히고 지 이철이 돼 제사가 다 끝나 철자가 철수할 철자예요. 철수해서 끝날 때는 경제지색이 그 경건한 색이 불저러면 얼굴에서 끊어지지 않아. 제사가 다 끝났는데도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얘기가 제의라는 책에 나온다는 겁니다. 얘기 제의편에. 사시 제지종시 개1 진실지시냐. 이게 바로 제사 지낼 때 제사의 시작과 끝인데 이게 전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진실된 마음이 다 일관되어 있다. 즉 제지위물이 방성 일개물이 비허설이요. 제사라는 하나의 사물이 한 개의 어떤 진실된 제사가 진실된 그 사물이라고 사물을 이루게 되고 그게 헛되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헛되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 속에 진실됨이 성실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씨가 제사를 지낼 때 종이 파의 임재 끝날 때 되니까 파의 의자가 이게 비스듬할 의자입니다. 기대면서 기대고 비스듬하게 제사를 지내. 벌써 성실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가 이제 얘기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실하지 않음이 여불제로 하여 제사 안 지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들어가는 얘기들의 골자는 뭐예요? 요 2절에서 성자 물지종시 요거는 범설이에요. 그죠? 범설이면서 모든 천지 만물에 다 적용되는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리로서 얘기를 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고 조화로서 말을 했다. 요게 이제 다 통용되는 거고 불성무물은 요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얘기. 왜냐하면 일반 사물들은 불성할 일이 없어요. 불성하질 않아. 사람만이 불성하게 되면 무물, 진실한 물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 다 헛된 행위들이 된다는 거죠. 헛되게 남을 죽인 것이고 헛되게 욕심을 부려서 남의 돈을 갈취한 것이고 그래서 군자는 성지위기라. 이때 성자도 사람 마음으로 얘기한 거다. 요게 이제 세주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 얘기들이에요. 성을 실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실심 차원에서 얘기하는 사람 마음 차원에서 얘기. 사람 마음 차원에서는 사람만이 이 성실함을 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사람의 그 열등 그 우세함을 사람이 우월하다. 에? 사람의 우월론. 그래가지고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 하등하게 보는 관점이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사람이 열등한 거예요. 모든 자연은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과학이 발전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기본 그 초등교육 때부터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자연을 존중하고 이런 생각이 가능한데 되먹지 않게 사람이 그냥 우월하다는 생각부터 어렸을 때부터 갖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우월하고 문명은 항상 발전돼 왔고 옛날 거는 전부 미개한 거고 응? 이런 거 은연중에 주입이 돼 있잖아요. 우리 그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이게.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은근히 그런 생각들이 뭐냐 문명 발전론 이런 것들이 성악설이 그 속에 딱 자리 잡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성악설에서 탈피해가지고 성선설로 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까짓 거 뭐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근데 성악설 속에 있으면은요, 지금 여기 무물이라는 얘기 중요해서 나오는데요, 헛된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못 보고 돈 많이 버는 게 좋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어. 일생 동안 그렇게 집 큰 평수 사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부럽고 그랬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았어. 헛된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헛것 보고 있는 거예요. 집을 더 큰 평수에 살고 있는 게 부럽고 그래야 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진실은. 근데 일평생 동안 그런 생각 맨날 하고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거기 또 맹종 쫓아오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헛된 인생 사는 거죠. 불쌍한 거죠. 이게. 그로 인해서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사건도 파생되기도 하는데 파생 안 됐어도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어도 헛된 인생 살면서 죽는 거야. 큰 집하고 큰 차를 선호하는 거는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차도 뭐 반바가 조금만 기스가 나도 그냥 난리.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이 철학적 영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철학적 영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게 까딱 잘못되면 노노 맹자에도 나오잖아요. 광자가 나오잖아요. 광자. 이 철학적 영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걸 하려면 수양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수양이 안 된 사람들, 이게 광자나 이쪽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정말 우리 노래 빈대떡 신사 있듯이 돈 한 푼 없으면서도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사람들 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 같으면은 돈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권력이 없으면 이렇게 죽어들어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 없으면서도 이렇게 가오를 세우려고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뭐 우리가 남이냐 뭐 그래가면서 이런 사람들 이거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에 이상하게 많아요. 그게 전통적으로 보면 철학적 영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인데 이게 나쁜 쪽으로 흐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차, 큰 집 선호하는 사람 한국 사람만 선호한다. 근데 그거만 보니까 한국 사람들 허려시게 이게 쩔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면 안 되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영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일본 사람들보다 확실히 뛰어나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영성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양을 많이 하면 되는데 그러면 큰 집, 큰 차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허무함 같은 걸 많이 느낀대요. 영성력은 뛰어나는데 수양은 안 하지. 주변에 내 친구들은 뭐 장관이 됐고 뭐가 됐지. 그 허무함을 무지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볼 땐 참 꼴불견이다라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대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일본에 가 있는 제일교포들 모습에도 그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 특히 그때 일본이 조선을 먹었잖아요. 뿔도 없으면서 이것들이 막 성질은 살아있고 막 그러잖아요. 조센징, 일본에 있는 제일 조선인들. 그래서 조선적인 냄새나 막 이런 관점들이 이제 많이 퍼져 있었는데 어느 날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좋아한 거 아니에요? 연사마 좋아하면서 일본 남자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저렇게 한 여자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있냐? 일본에는 그런, 응? 우리나라는 없어요. 드라마에만 있지. 드라마 일본 남자들은 안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역사도 없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우리가 당군의 자손, 음, 하느님의 자손 음, 이런 그 의식이 있는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본을 개무시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걔네는 당해서 그런 거 걔네도 아니에요? 하는 네. 그러니까 뭐 이나박이 어쩌고 하는 그런 천신들이 자기의 열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후손은 천황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들은 아니야. 자기들은 아니야. 자기들은 아니고 응. 천황족만 그 라인인 거예요. 핏줄이 우리는 하느님. 그분들의 노예야. 이렇게 그렇죠.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당군의 후손이고 다 하느님의 자식들인 거야. 아무도 노예라는 생각 없는 안 그쵸, 해, 그쵸, 우리는. 그쵸. 근데 거기는 그거는 이제 딱 라인 천황 달라요. 라인이고 예, 예. 우리는 아니야. 그분들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네.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보다 훨 잘 살아도 세계 경제 뭐 5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20위권에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쟤네는 쪽발이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이고 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수양의 문제도 있지만 그 허세를 부리는 게 나는 당근 자손이고 하느님 자손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자부심이 하고 있는 싶은 거예요. 하고 자부심이. 싶은 거죠. 남들에게 보이는 부분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딱 내 수준에 맞춰서 하고 그걸 넘어가면 오히려 걔네는 목숨이 위태로운 시기를 많이 겪은 거죠. 오랫동안. 이걸 자기 주제에 넘게 행동하면 그냥 사무라이들의 세계에서는 댕공댕공 잘려나가는 식. 그러니까 그거를 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언제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제일 필요했던 게 첫째 도자기였고 두 번째가 철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자기 다 가져가고 도자기공 잡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퇴계학자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강항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 후지와라 세이카 이런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 승려들을 퇴계학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 일본에 이제 퇴계학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거야. 근데 퇴계학이 뭐냐면 이제 주자학이잖아요. 주자학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그 전까지 책은 일본에 다 있었는데 주자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었어요. 네. 근데 퇴계학을 통해서 주자학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유명한 퇴계 선생이 주자학에서 유명한 책들 주자서조료, 연평간문 이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 책들이 일본에서 다시 재판된 거예요. 여기 조선에서 잡아갔던 책들이 훔쳐갔던 책들을
일본에서 재판해가지고 연평단문 같은 거 완전 베스트셀러예요. 우리가 지금 저기서 그 책으로 지금 번역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그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쪽에 굉장히 약해요. 전통적으로. 일본이 그 임진왜란 일으키기 전이라 한 100년에서 120년 동안 내전 예, 상황이었는데 내전사가. 걔네들 저기 유럽하고 비슷해요. 그 응. 사회 구조가 영주들이 있고 그렇죠. 무사계급이 있고 어. 지식인층은 승려밖에 없었어요. 어. 불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불교가 종류가 되게 지역도 넓고 영주도 다 다르고 하다 다르고. 보니까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불교 자체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얘네들 세계는 영주가 있고요. 영주를 통합할 수 있는 쇼군이 있어야 돼, 얘네들은. 좀, 예. 그래서 쇼군을 뽑을 때까지요. 120년 내전이라는 게 쇼군이 안 나타나면 계속 싸워. 쇼군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 쇼군 뽑을 때까지 힘이 소진돼 가지고 이 조선을 그동안에 침입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쇼군이 뽑혔어요. 그게 쇼군은 아니고 이제 그 직접 쇼군은 핏줄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네 집안이어야 돼요. 대대로. 그래. 가마쿠라 맞고 무슨 맞고 그래서 뭐 평씨와 원씨 외에는 쇼군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요토미죠. 귀족이 아니니까 아니 대신 이제 쇼군이란 명칭은 못 쓰고 천황으로부터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대신의 그 전권을 받은 다음에 거구나. 쇼군 네.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을 칭할 수 있었어요. 칭할 수 이제 그 라인이에요. 그 라인이구나. 옛날 수백 년 전. 아, 그래서 그 사람은 쇼군을 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걸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학 들어온 걸 전쟁이 없어진 다음에 에도 막부에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장려를 해서 이미 불교는 다 산산이 흩어졌고 불교도 나중에 영주처럼 돼가지고 막 승병 키우면서 그 싸움에 끼어들어요. 내전 시기에. 그러니까 불교로는 이 사상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불교를 통해서 사상을 통일해서 이렇게 왔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념이 꼭 필요한 거죠. 아. 계속 평화로운 이 통일의 시대를 유지를 할 뒷받침할 게 필요했는데 이제 그때 마침 잡아갔던 유학자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게 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 공부를 시키라고 요구하고 승려 그때는 글자를 아는 사람 자체가 승려밖에 승려밖에 없으니까 없어. 스님들 중에서 뽑아요. 유학을 배우라고 스님들을 뽑아서 막 배우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유학이 그게 이제 에도 막부가 2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옛날에서부터 그 옛날은 아주 그 동물들처럼 하여튼 쇼군 뽑을 때까지 막 싸우고 이런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과 같은 요 대일본 제국으로 온 게 명치유신까지 온 게 그 명치유신 앞에 도국과 막부 200년간의 평화가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얘네들이 성리학, 특히 퇴계학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에는 이 대중으로 이제 연설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대요. 대중으로 강연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있었잖아요. 퇴계도 있었고 뭐 율곡도 있고 막 이런 유명한 선생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었잖아요.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근데 일본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에도 막부 시대에 그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00년간 이제 평화를 유지해 왔는데 에도 막부 시대 마지막에 1800년대 그때 이제 서양, 스페인 이런 군함들이 이제 와서 개항하라고 이제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항해야 될 거냐? 우리는 뭐 일본에 억지로 끌려다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걔네들은 자주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뭘 판단한 거냐? 여태까지 자기들 시스템이 뭐예요? 영주들이 있고 그 위에 쇼군이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인데 쇼군은 항상 전부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이 쇼군이 돼요.
근데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이 다 소진되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걸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200년간 그 에도 막부로 평화로운 시대를 겪다 보니까 야, 이거 왜 싸워? 응? 쇼군 필요 없이 렌노이카 천황을 중심으로 뭉치면 되지 않냐? 이런 학설들이 사실은 그 퇴계하기 갔을 때 그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200년간 평화롭고 이제 위기에 적재했을 때, 야, 천황을 중심으로 우리 뭉치자. 전에처럼 쇼군을 다시 뽑으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에도 막부 맨 마지막이 7대인가 8대인가 그렇더라고요. 7대 8대가 나 막부 저 쇼군 자리에 내려놓겠다. 그래가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이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싸움 잘하기 그 싸움을 하기가 막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거기는 그러니까 무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영주들이 있고 밑에 무사들이 있는 이런 집단이 더 안 싸우고 외세에 대응해서 국가 덴노이카를 위해서 충성을 하자 이렇게 돼 버리니까 힘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서양의 대포, 응? 뭐 전차 막 그 들여다가 이것도 연구하자 저것도 연구하자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군함도 만들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게 러시아 이길 것 같네. 러일 전쟁 해가지고 이겨버려. 그 전에 청일 전쟁이죠. 청나라 이까지 거. 그런데 얘네들 잘못이 뭐냐? 이게 브레이크가 안 잡혀. 어? 청나라 이기고 러시아 이기고 조선 먹고 이래 버리니까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중국 만주 해가지고 다 먹었잖아요. 그거를 미국하고 협약도 했었잖아요. 카스라테프트 조약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상대하고 같이 2강을 체제를 이렇게 유지했으면은 우리 지금도 식민지에서 못 벗어났어요. 근데 얘네들은 브레이크가 안 걸려. 지배층이 무사계급이라서 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관료가 되는 게 아니라 걔네는 칼 쓰는 애들이 다 관료이기 때문에 엄청 호전적이에요. 얘네들 그에서 우리가 지금 요새 많이 보는 그 뭡니까? 그 UFC 그 무슨 닭장 같은 데다 놓고 사람들 처음 볼 때 야 이거 어떻게 잔인하게 이렇게 싸우냐 이랬는데요. 그거 일본 애들의 제일 먼저 유행을 시켰어요. 이게 싸우고 전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들이에요. 이 일본 특히. 그리고서 나는 지금도요. 일본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다시 한국 쳐들어올 거라고 나는 봐요. 일본 안 쳐들어올 거야. 이제 우리 이렇게 아니에요. 쳐들어와요. 저 함부로 지금 뭐 일본 대사관 앞에다가 소녀상 만들어 놓고 막 자꾸만 이렇게 그 진짜 싸울 것도 아니면서 자꾸만 이렇게 약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걔네들 보고 반성해라. 걔네들 반성 안 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걸 자꾸 반성하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맞는다고 봐요. 뭐 반성해라. 너네 아니 힘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불교 팼는데 내가 뭘 반성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거거든요. 사회에서도 왜 그 오야지가 한 반마다 다 오야지가 있어요. 걔네들은. 어? 그다음에 꼬붕이 있어요. 오야지가 꼬붕 시켰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이지매 당연한 거로 봐요. 걔네들은. 그런 기본 사상이 있는 애들한테 뭐 반성해라. 니네들 아유 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반성 안 할 사람들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